답답한 시장 속 사이다 같은 종목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투자에는 투는 오늘은 윤혜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 아이패밀리 SC 소개해 주시고 나서 목표가 4만 원을 최근에 달성했더라고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중인데 계속 홀딩해봐도 될지, 차익 실현을 좀 할지 리뷰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이제 화장품은 더 이상 목표 주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도 이 흐름이 좀 지속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니 아이패밀리 SC를 갖고 계신다면 홀딩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화장품을 이제라도 접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도 어차피 이제 화장품 업계가 좋아진다면 ODM 업체가 가장 수혜를 볼 거기 때문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를 또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는 신규 매수 가능하다. 근데 아이패밀리 SC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의 눈투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걸 다뤄볼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S 호환기를 준비하라. AI발 전력 수요가 증가하니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ESS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ESS 신규 설치 전망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왜 그런고 하니 사실 태양광은 낮에만,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때만 전력이 원활하게 생성되기 때문에 이 생성된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수요가 많은 시간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ESS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다음 자료 보시면 ESS 관련주들이 참 다양합니다. 오늘도 시장 대비 강한 상승 탄력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눈에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서진 시스템, 아모그린텍, 비나텍, SK 이터닉스 참 다양한데요. 오늘 딱 세 가지 종목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NT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장비주로 알고 계실 텐데 ESS향 LFP 배터리를 공급할 전망이다라는 소식 속에서 PNT가 ESS 재료를 등에 업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미래에셋 증권사 그 보고서를 보니까 주가 전망이 ESS를 제외하더라도 좀 좋더라고요. 대표님은 ESS의 수혜를 어느 정도 입을 것으로 보시는지, PNT 주가 전망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PNT만 좀 우뚝 솟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PNT도 이제 기존에는 이 SK 온향의 점유율이 높다는 좀 이유로 다른 배터리 장비 업체 대비 밸류에이션을 좀 낮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사 증설 유무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이제 큰 위험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 이제 테슬라 배터리 공장에 전극 공정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바닥에서 좀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다시 추세 전환에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대형 해외 고객사와의 거래로 이제 이러한 기존의 위험이 좀 해소가 됐고, 또 향후 글로벌 출하 물량이 계속 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발주가 당연히 일회성이 아니고 또 추지속적인 이런 공급 계약 체결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차기 비즈니스 모델인 LFP 배터리 생산 그리고 소재 사업 진출도 시작을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제 배터리 전극 공제 업체 중에서는 가장 조금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익 모멘텀이 좀 가속화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PNT는 충분히 지금 이제 바닥에서 거래가 나왔고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NT는 매수 관점 괜찮다. 테슬라 전극 공정 장비 공급 등 해외 고객사와의 거래가 트이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전망 상당히 괜찮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두 달 만에 몸값이 3배가 뛴 SK 이터닉스 질문 드리겠습니다. ESS뿐만 아니라 SOFC 모멘텀까지 등에 업고 있고요. 해상 풍력 재료까지 갖고 있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공략주로 좀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제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이런 이제 신규 상장주가 또 한 번에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 모멘텀도 그렇고 이런 신규 상장주의 특징주도 있어서 이제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의 이 전력 수요 증가 영향으로 또 연료 존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면 이제 신규 발전소의 건설이 좀 난항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전 전력망의 이런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연료 존지 그리고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을 받아서 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또 이제 향후 성장 동력으로 이 국내 해상 풍력 그리고 이제 미국 ESS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현재 한 5개의 해상풍력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 신한 우이 프로젝트가
자체가 가장 가식성이 높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올해 말 착공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ESS 보급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텍사스에서도 이제 시간대별 전기요금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잠재 수요가 풍부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SK 이터닉스도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SK 이터닉스도 매수 의견 제시해 주시면서 오늘 ESS 관련주들 다 매수 의견 주고 계시네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비나텍도 살펴볼게요.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할 거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슈퍼 커패시터의 적용 분야가 다변화되는 덕분인데요. 여기 보면 비나텍이 슈퍼 커패시터를 ESS 용도로 공급할 거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이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주는 것 같습니다. 이 비나텍이 ESS 모멘텀을 등에 업고 정말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반기로 이제 갈수록 실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네. 이 슈퍼 커패시터가 이제 배터리보다 용량은 적지만 출력이 높고 좀 안정적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확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이 슈퍼캡 부분이 회사의 강력한 캐시카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또 이제 신사업인 MEA의 양산 라인을 선제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EA의 이런 캐파 가동률을 상승을 하고 또 이런 슈퍼캡의 고용량화 다변화에 따른 또 판가 인상을 고려했을 때 뭐 장기적으로 당연히 실적을 상승할 전망이다. 그래서 올해 이 슈퍼커패시터 매출 부분만 한 534억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매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ESS 재료들이 너무 많아서 네. 뭐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도 좋은 기업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은 앞서 언급한 기업들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이라서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비나텍 가지고 있는 모멘텀 상당히 좋다. 좋은 기업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다른 ESS 모멘텀 탄력적인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ESS 관련주로 볼 때는 이 비나텍보다는 다른 종목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나텍 말고 어떤 종목을 공략주로 좀 내세우실 건가요? 그래서 요새 이제 어느 섹터든 지금 달리는 말만 달리는 장세라서 네. 저는 이제 ESS 모멘텀을 봤을 때 PNT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한 6만 3천 원 매물을 소화를 하면 뭐 7만 원 이상을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도 지금 한 6만 4,700원, 최고가 6만 5,700원을 달성을 해서 뭐 6월 이후에는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아서 목표가 7만 원 이상을 보시고 PNT를 대상으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해는 종목 PNT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8.72%, 지금 9% 가까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매수도 괜찮은가요? 매수를 안 하기에는 또 가버리고 네. 하기에는 또 부담이 있지만 네. 어쨌든 분할 시점으로 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해서 가격적인 걸 보면서 좀 접근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PNT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주제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네, 소비재, 돌고 돌아 의류주로. 사실 소비재 중에서 저희가 화장품과 음식료는 투자의 눈에서 왕왕 다뤄드렸습니다. 근데 의류주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화장품과 음식료 기업들은 실적까지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최근 대세 상승을 일궈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의류주는 실적까지 받쳐줄 수 있을지, 정말 대세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브랜드 갭이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미국 소매 의류업체 갭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순 매출은 예상치보다 3% 증가한 34억 달러, 그리고 주단 순이익은 예상치보다 무려 3배가량 높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갭의 호실적과 함께 오늘 국내 의류주들도 갭 상승 출발했는데요. JS코퍼레이션은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덕분이고요. 이 갭을 주 고객사로 두고 있는 한세실업은 24.69%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영원무역 7%대, FNF도 7%대 상승했는데요. 오늘도 여기서 딱 세 가지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갭을 주 고객사로 두고 있는 한세실업 질문 드릴게요. 한세실업의 주력이 저가 캐주얼인데 요즘 미국에서 저가 의류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발판 삼아
삼아서 한세실업 앞으로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의류 업종이 이제 또 매크로 환경에 매우 취약을 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지금 이제 또 미국발 이렇게 좋은 영향으로 이제 의류 쪽에도 좀 모멘텀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업체를 보기보다는 좀 이제 그 안에서 좀 종목을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한세실업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성비 소비가 이제 선호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월마트 실적까지 기여가 높아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가 이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세실업에서 말씀해주신 뭐 갭 그리고 올드네이비 뭐 월마트를 고객사로 담당을 하고 있어서 뭐 북미 매출 회복에서 봤을 때 지금 가성비 선호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저가 의류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가 의류 시장이 이제 22년부터 금리 인상 이후로 이제 공급망 대란의 타격을 좀 가장 일찍 겪으면서 부진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이 가성비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것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가 하반기로 될수록 더 극대화하게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내 가성비 소비가 장기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고 월마트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 한세실업 충분히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FNF도 살펴보죠. 1년 동안 사실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간 대주주 FNF홀딩스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어서 그런가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나오면서 중국 매출이 더 개선되려나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내수 소비는 침체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다시 또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FNF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저점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모아 나가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수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뭐 그래도 중국 법인의 가이던스 상향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소비 부진에 따른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법인이 한 15% 가까운 두 자릿수 성장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업들을 봤을 때 사실 지금은 뭐 화장품도 그렇고 이런 의류 업체도 그렇고 중국향보다는 이제 미국향이 훨씬 더 이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네. 뭐 저점의 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상승폭을 보기에는 훨씬 앞서 언급한 기업들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내가 FNF를 본다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봤을 때 한 121선 돌파 한 72,000원 정도에 안착을 한다면 뭐 그 이후에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FNF는 관망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미국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가 가기 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FNF 자체가 중국 매출은 좀 희망적이지만 그래도 미국으로의 매출이 제대로 받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72,000원 선에 안착하는 걸 보고 주가를 관망하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JS 코퍼레이션을 볼 텐데 호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불기둥을 뿜었어요.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온 건지 그리고 2분기에 이 호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핸드백이랑 의류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면서 호실적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 내에서 또 소비가 늘어나면서 JS 코퍼레이션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백 부문이 이제 한 10% 이상 정도 수익성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의류 쪽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핸드백 내의 주요 고객사인 이 게스와 그리고 마이클 코어스의 매출액이 매년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류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의 매출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로 가장 크고 또 이하의 월마트에서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이제 미국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를 했대요. 그래서 올해 소비자들의 이런 의류, 신발 등의 패션 부문에 대한 지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환율이 거의 천정부지라 지금 또 1,400원을 돌파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JS 코퍼레이션 입장에서는 이 고환율도 이제 주문량 증가와 함께 실적 증대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앞으로 남은 분기도 좀 성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매우 저평가 국면에서 이제 좀 하락 브레이크를 멈춰주는 신호가 나왔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숨겨진 이 주주가치 제고를 잘하는 배당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JS 코퍼레이션 숨겨진 주주가치
재고 잘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앞으로 갭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또 고환율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면 좋겠다.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섬유의복 관련주를 좀 다뤄봤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의 눈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한세실업과 JS 코퍼레이션을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도 오늘 윗꼬리를 크게 남겨준 기회를 준 한세실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만약에 6월에 이런 뭐 화장품, 식음료를 이어서 의류에도 계속 훈풍이 분다면 충분히 지금이 시작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6월에는 이런 의류 쪽도 같이 보시고 한세실업을 좀 대장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로 열어두고 손절가는 18,000원 정도로 보시면서 의류 쪽도 6월에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한세실업 오늘 매수에는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시면서 3만 원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뭐 대세 상승의 시발점일 수도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셨습니다. 의류 섹터가. 근데 제가 오늘 종목들을 봤을 때는 F&F도 관망하라고 하셨고 좀 선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류주의 정말 의류주가 대세 상승의 초입인지 아니면 의류주는 그 안에서 뭔가 대세 상승이 아니라 좀 개별주 장세를 이어나갈 건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의류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너무 시세를 많이 타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선별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우리나라의 제품성이 좋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네. 웬만한 중소형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 브랜드가 실적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네. 의류주는 아직 그 초입 단계에서 또 기업마다 이런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확연히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뭐 한세실업 그리고 JS 코퍼레이션, 뭐 F&F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매수라고 좀 모아나가기에는 좀 중국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내수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향으로 나오는 기업 위주로 선별해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매수해는 종목으로 소개해 주신 종목들 위주로 미국향 매출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투자의 눈은 ESS와 의류 섹터 다뤘습니다. 매수하는 종목은 PNT와 한세실업이었고요.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윤혜림 대표와 투자의 눈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